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근로계약서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했다가 아주 이제 콩코 다치는 그런 파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근로계약서부터는 노무관리에 들어갑니다. 노무관리. 주로 이제 총무 파트에서 하는 업무죠. 총무 파트에서는 노무관리, 또 예산관리, 시설관리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노무관리는 결국 이제 직원관리하고 이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워낙에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많고 까다롭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천천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근로계약서 때문에 부득이 지금 시점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여러분들 서치신고서. 서치신고서에 보시면요, 첨부서류 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는 제출 안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료복지시설만 그런가? 아니에요. 제가 쪽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체신고를 제출할 때 담당 공무원이 왜 근로계약서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 직원들의 자격증 사본이 왜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뭐지? 분명히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규정을 찾다 보면은 이런 곳에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간 업무 안내. 최근 건 없어요. 2018년기 이제 가장 최근 거더라고요. 보시면은 신청할 때 시설 설립을 이제 할 때 신청 서류 및 구비 서류에서 보시면은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분명히 있죠. 사회복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또 뭐가 있느냐 보시면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그런데 초기에는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그리고 자격증 사본 이렇게 제출하셔야 돼요. 언제? 최초에 서치 서류를 제출할 때 같이 첨부를 해야 될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또 하나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직원들을 채용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뭐 농축산업 쪽이라든가 뭐 건설계통이나 기타 등등 안 하는 곳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 더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면 여기 나왔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제법에도 나와 있어요. 기간제.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있죠. 일종 이제 계약직 직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단기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쓰시면 안 돼요. 근로계약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서체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를 첨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기관이 심사를 통과할지 통과를 못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 직원을 확보하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 직원들이 나중에 심사가 다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직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이 저는 정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을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섭외라고 표현했습니다. 채용이라는 표현보다 섭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실제로 일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또는 반문 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할 사람보다 일단 이제 설치 서류에 첨부할 그런 이제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가짜 근로자 이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신청 서류가 통과돼야 되니까. 그래서 임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요양보호사 이렇게 이제 뭐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임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또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 또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 또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들이 일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중에는 저는 별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요 여러분들 가족이나 지인들, 친구들 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일을 안 하고 있고 또 일할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임시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실제 사업할 때는 그들을 빼고 다른 사람을 교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5월 29일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약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그 기간 동안이 심사 기간이에요. 심사. 요즘 이제 지정제가 바뀌어가지고 심사 기간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6월 1일부터.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전에 요양보호사를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같이 일하려고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 바뀌었죠. 이분은 바뀌었죠. 또 마찬가지 물리치료사도 처음에는 일한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호조무사는 계속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그러면 그대로 여기 보십시오. 새롭게 다시 근로계약을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때는 제대로 근로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임시 근로계약할 때는 고려할 사항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그냥 간소화해서 또는 몇 가지 빠뜨리고 그냥 대충 대략 했다고 친다면 이제는 이 사람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차차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여튼 이때 이제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도 그냥 계속 하겠대요. 마찬가지로 이제 근로계약을 제대로 정식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들을 어떻게 하죠?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공고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시공고에 보고하면 시공고 담당자가 공무원이 바로 이런 전산 시스템이 이들의 명단을 올려줘요. 이들의 명단을 올려줍니다. 이들의 명단이 올라가야 일할 수 있어요. 이들의 명단이 올라가지 않으면 일할 수도 없고 나중에 일을 다 해놓고 돈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만 해놓고 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시공고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월 말까지.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월 말까지.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여튼 월 말까지 이들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근로계약서는 그러면 어디서 양식을 다운받을 것이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고용노동부. 이건 이제 제가 어떻게 인터넷 들어가서 다운받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근데요, 고용노동부를 보시면은 양식이 많아요. 보십시오.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이 정함 있는 경우, 또 막 연소근로자, 친권자, 복잡하죠. 근데 사실은 그 노인장기 요양기관들은 이 두 가지가 해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밑에 거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기간 근로자도 필요 있겠네요. 하여튼 여기 보시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해놓고 가로 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나와있죠. 또 보십시오. 여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뭘까요? 눈치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보십시오. 근로 개시일이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게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가 일하는 시점은 있어요. 그러나 끝난 시점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맞습니다.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정규직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나는 날을 안 적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계약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딱 정해졌습니다. 보통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이렇게 이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연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2년까지 됩니다. 2년까지. 만약에 2년 이상 계속 한다. 그렇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꼼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지금은 말씀 안 드리고 뭐 이제 필요에 따르면 나중에 또 이제 설명 드릴 겁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정규직은 끝나는 시점을 적지 않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은 끝나는 시점은 적는다. 이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안 들은 것 같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정상적으로 규범에 맞게끔 하시려면 상당한 노무 쪽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그냥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이 내용 근로계약에 들어간 내용 엄청나게 많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이제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계약기간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근무 장소 특히 이제 요양원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설 안에서만 있으면 돼요. 문제는 주야간보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야간보 센터에서 일하다가 송영을 나가잖아요. 송영 오신 집으로 모시러 가고 모시다 드리고 그러면 근무 장소가 확대되죠. 또 방문 요양 어떻습니까? 방문 목욕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이 사무실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어르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산재보험 이런 것들 적용되려면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업무의 내용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규정에 맞게끔 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별도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제 그냥 이번 시간에는 법정 근로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하고 그리고 이제 휴게시간 여러분들 휴식시간입니다. 대표적인 휴식시간이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죠. 그러나 이 점심시간이 반드시 12시라는 보장이 없어요.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게시간은요 가장 짧게 하면 30분 아니죠 4시간마다 30분을 무조건 줘야 돼요. 30분 이상 8시간 이제 근로를 했으면 1시간 이상을 무조건 줘야 됩니다. 또 이제 근무의 휴일 여기서 이제 참 어려운 게 이 주휴일 개념입니다. 주휴일 그리고 실제로 공휴일은 언제냐 이것도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또 별도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제 주휴일은 유급 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쉬는 날인데 월급을 주는 거죠. 이거는 특별한 특혜가 아니에요. 모든 근로자들이 그런 주휴일을 다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이것도 참 얼마나 할지 난감하죠.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 그리고
기간에 요양별로 임금 지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도 기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보험. 근데 이것도요, 뭐 당연 그냥 사대보험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또 아니에요. 왜냐? 60세가 넘어가면, 지금 이제 62세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은 더 이상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또 뭐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누구는 적용되고 누구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교부 이것은 뭐 이제 굳이 직원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줘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이 근로계약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또 운영 규정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취업 규칙, 운영 규정과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바꾸셔야 돼요. 아무튼 이제 뭐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체 그리고 이제 주소, 대표자 적고 주소, 연락처 적고, 서류 적고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최소한 2개 만들어서 이제 간인 찍고 두 사람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양식을 어떻게 다운받는? 네, 그럼 이제 고용노동부 양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표준 근로계약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자료가 뜹니다. 이 중에서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쭉 내려오시면 이제 정책 자료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7종 게시라고 나옵니다. 이건 이제 클릭해서 자료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이제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도 있고요. 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간에 정함이 없는 표준 근로계약서 보십시오. 시작 일자밖에 없고 끝난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끝나는 날짜가 있죠.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양식이. 그리고 이제 연속 근로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설 일용직도 마찬가지.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표로 해서 이렇게 좀 이제 보여주면 오신 그 이제 계약자들이 편한데, 특히 이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쪽은 이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를 갖고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노인 장기 요양 기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찾는 방법입니다. 장기 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실 필요는 없고 상단의 메뉴 중에서 알림 자료실 있습니다. 알림 자료실. 이걸 클릭하셔서 이렇게 이걸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장기 요양기간 운영 관련 서신 모험지. 아직 이제 21년도 거는 없습니다. 이걸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 쪽이 일하기가 좋은 점은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양식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바로 요거죠. 이제 표준 근로 계약서. 좀 이제 내용이 약간 다르죠. 통상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보시면은 이제 시작일부터 끝난 날짜까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걸 없애셔야 돼요. 기간이 정해졌으면 살려두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근로 계약을 할 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쪽 이제 방문 서비스 쪽과 죄감보, 그리고 이제 요양시설, 너무 근로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차이를 볼 것이고, 그리고 근로계약에 들어가는 이처럼 이제 아주 어려운 개념들이 많아요. 보시면 이제 근로시간,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임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휴가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